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사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있죠. 그렇다 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도 없고 이를 어찌 해야 할까요? 공경스럽게 제사를 지내면서도 제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사 스트레스 없애는 방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기. 두 번째, 제사 음식을 현재 먹는 음식으로 바꾸기. 세 번째, 제사 용어를 한글로 바꾸기. 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대단하다고 해요.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장손을 남편으로 둔 맏며느리들의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폭발 직전에 있다고요. 제사 스트레스, 이제 그걸 가슴 속에 담아두지 말고 털어낼 방법을 찾아보기로 해요. 제사 문화에는 변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시대와 풍속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조상을 공경하고 정성을 드리는 정신은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를 올리는 절차와 형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시대가 변화했는데도 예전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더라도 편의를 위하여 무원칙하게 변해서는 안 되겠지요. 제사의 정신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맡을 수도 있어요. 제사는 꼭 장남만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가 여러 명이라면 윤회봉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남이 몇 년, 그 다음 차남이 몇 년, 그 다음에 삼남이 몇 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맡는 것이지요. 제사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제사를 모셔온 장남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겠죠. 이때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형제도 제사 주재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나누어 맡거나 제사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등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제사 음식을 현재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음식 중심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원래 제사 음식은 고인이 생전에 드시던 음식을 그대로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에 드셨던 음식이지만 지금은 잘 만들지 않는 것이 있지요. 전통을 중시하는 가정에서는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조상님이 평소에 좋아하고 만들기 쉬운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제과점 빵,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와 같은 이국적인 음식도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음식을 제사를 올린 후 가족들이 즐겁게 나누어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제사 용어를 한글로 바꾸어 젊은 세대의 참여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하여 공부한 적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제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관심을 가지려 해도 어려운 한문 용어로 되어 있어 알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용어를 한글로 바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제사를 지낼 때 충문 읽는 소리를 듣곤 했어요. 세차, 경자, 유월, 을축, 사, 효자,
건영, 감, 소고, 우, 상, 향. 무슨 뜻인지 왜 읽는지 알지 못했어요. 다만 제사 지낼 때는 그런 방식으로 충문을 읽는가 보다 했어요. 또한 효자 건영과 같이 제주를 효자라고 칭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어요. 제가 보기에 제주가 효자로 보이지 않는데도 효자라고 당당하게 칭하니 말입니다. 설사 자신이 효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어떻게 스스로 효자라고 칭할 수 있나 하고요. 효자도 아니면서 왜 효자라고 하느냐고 따져 묻지도 물을 용기도 없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효자라는 말이 맏아들, 장자라는 뜻이더군요. 모르니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제살은 조상님에 대한 후손들의 공경과 효심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조상 없는 자손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낳고 길러 현재의 나를 있게 해준 부모와 조상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에 쓰이는 용어와 절차가 어려운 한문 용어로 되어 있어 제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자손들이 제사에 쓰이는 용어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슨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 참여도가 떨어지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사는 정신이 중요하지 형식은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용어와 절차를 현대에 맞도록 한글로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제사의 용어와 절차를 한글로 바꾼다면 자손들이 제사의 용어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주장이 너무 혁신적이어서 전통 문화를 훼손했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이 제사에 대해 가진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제사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제사가 가족 간의 화합과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왜 제사를 지내야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